안녕하세요. 채티브 잡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회들을 놓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기회였던 인터넷 태동기에는 게임에 미쳐서 모든 기회를 날렸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앱 시장이 생긴 초창기에 할 게 넘쳐났을 때는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먹방하는 사람들만큼 많이 먹었었는데 유튜브에 관심도 없어서 그런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딱 하나의 변화를 캐치하고 그 변화에 맞는 창업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랑 대학교 때 단짝이던 친구도 9번의 창업을 연속으로 말아먹고 빚도 몇 억진 상태에서 10번째 창업이 잘 돼서 직원 100명 정도의 기업까지 1000억에 가까운 회사의 오너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둘 다 무모했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고, 저도 친구도 운 좋게 하나의 패러다임에 올라타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돈이라는 건 일개미처럼 꾸준히 노력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었고, 뭔가 계속 새롭게 도전하고 실행하다 보면 세상이 변화하면서 때가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잡고 꾸준히 노력했을 때 돈이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때라는 건 세상이 변화할 때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유튜브가 생겼을 때, 스마트 스토어가 생겼을 때처럼 수많은 찬스 덩어리가 선착순으로 풀리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뭔가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찬스라는 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찬스 꾸러미는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유튜버가 생겼을 때처럼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냥 실행하고 도전하다 보면 때가 와서 그 찬스 꾸러미를 풀어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때가 한 번 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찬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항상 과거와 다르게 포장되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찬스 꾸러미들을 줄 때는 산업혁명이나 인터넷혁명 같은 때이겠지만, 그게 어떤 변화로 인해 버전이 바뀔 때도 엄청나게 큰 기회들이 생깁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이 1.0이라고 하면 앱 시장이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방송에서는 공중파 방송이 1.0이라고 하면 개인화 방송이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쇼핑에서는 1방향 쇼핑이 1.0이라고 하면 양방향 쇼핑이 2.0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앱 시장도 알겠고 개인화 방송도 알겠는데 양방향 쇼핑이 뭔가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쇼핑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병원비를 쓸 때도 있고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있고 다양한 소비가 있는데,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카테고리가 쇼핑입니다. 식재료를 사던, 옷을 사던, 가전제품을 사던, 선물을 사던 대부분의 돈이 흐르는 시장이 쇼핑입니다. 그 대부분의 돈이 흐르는 쇼핑 시장에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변화로 앞으로 쇼핑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쇼핑의 1.0 버전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의 물건들을 디스플레이를 쭉 해놓고 그곳에 방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일방향의 형태입니다. 쇼핑의 2.0은 뭘까요? 그냥 어딘가에 방문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닌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거나 쇼핑을 위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아직 이 개념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어설프게 2.0 버전을 경험했을 테니까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대한 콘텐츠와 사진을 구경하면서 이것도 우리 집에 두면 좋겠다 하고 바로 클릭해서 구매하고 있고, 1위 쇼핑몰 무신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구경하면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제품을 바로 클릭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는 실시간 라이브를 보면서 댓글로 소통하면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보면서 구매를 하는 형태가 2.0이 맞긴 한데, 지금까지는 2.0 냄새를 맡은 큰 기업들의 2.0 흉내내기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콘텐츠 플랫폼이 아닌 쇼핑 플랫폼에서 2.0 버전을 실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설픈 경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개념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서비스 때문에 2.0 버전이 본격화될 거고 엄청나게 큰 찬스 꾸러미들을 우리한테 주게 될 겁니다. 바로 유튜브 쇼핑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가 쇼핑 버튼을 누르면 그 상품을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기능입니다. 완전 극초기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에 쇼핑 버튼 하나 생긴 건데 이거 보면 기회 같지도 않고 지금 아무 느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 느낌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생겼을 때도 앱스토어가 생겼을 때도 아무 느낌 없었을 겁니다. 앱스토어도 애플이랑 갤럭시에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걸 앱이라는 걸로 살짝 변환해서 편하게 해줬을 뿐이지만, 배민, 직방, 카톡 수많은 기회들과 시장이 생겼잖아요. 이 유튜브 쇼핑 버튼 하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앱스토어가 생긴 만큼의 큰 변화라는 걸 99%의 사람들은 인지할 수 없거나 관심을 가지기 힘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 아무 느낌 없을 테니까 한 5년,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명의 여고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여고생은 지금은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데 가서 쇼핑하고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보면서 바로바로 구매를 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장원영을 좋아해서 장원영 공업 패션 영상을 보다가 장원영이 입은 옷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쇼핑 버튼을 눌러서 할 거고,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의 루프 컨텐츠를 보면서 바로 구매를 하기도 할 겁니다. 대학생이 돼서 자취를 하게 되면 자취남 채널처럼 남의 자취방 영상을 보면서 상품 정보를 보면서 구매를 하기도 할 겁니다. 먹방을 보면서 밀키트를 구매하기도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을 땐 영상 정보를 보면서 바로바로 구매까지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스플레이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패턴에서 콘텐츠 소비와 쇼핑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로 점점 소비 형식이 변화할 거란 얘기입니다. 쇼핑 플랫폼에서 하는 어설픈 2.0 버전이 아닌 컨텐츠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2.0 버전의 유튜브 쇼핑 때문에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쇼핑몰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비중이 99%라면 나중에는 50% 이상이 컨텐츠를 보면서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고 쇼핑을 위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갈 겁니다. 오바해서 말하면 이제 컨텐츠는 쇼핑이 될 거고 쇼핑은 콘텐츠가 될 겁니다. 네이버가 정보의 핵심인 포털 역할에서 네이버의 쓰임 자체가 대부분 쇼핑이 된 것처럼 유튜브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렇게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쇼핑이 가져오는 변화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쇼핑이 왜 혁신이 되고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기회의 꾸러미가 펼쳐지는 혁신이 되려면 우리 생활 속에 진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흐르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떠들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몇 년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콘텐츠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도 그런 의도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콘텐츠 혁명이 이미 시작됐고 유튜브 쇼핑이 쇼핑의 버전을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단순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유튜브 조회수 1단 가치가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지금 조회수 1단 가치가 1원이라면 앞으로는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양제에 관심 많은 식품영양과 학생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조회수는 더럽게 안 나올 것 같지만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돈도 안 될 거 뻔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싫겠지만, 아니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 봐야 얼마 보지도 않겠죠. 많이 봐서 50명 정도 봤다고 쳐볼게요. 수익 창출 조건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조회수 1당 1원 정도 하니까 50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수익 창출 조건이 안 되면 0원일 거고요. 근데 유튜브 쇼핑을 연결했다고 칠게요. 50명 중에 1명이 구매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 1명 때문에 10,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조회수 1당 수익이 2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 하나로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똑같은 조회수가 나와도 지금은 수익이 50원, 쇼핑을 적용했을 때는 10,000원, 수익이 200배가 된 거예요. 50,000원을 벌었다면 1000배가 된 거고요. 앞으로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회수가 낮아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 오기 때문에 컨텐츠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디테일해질 거고, 지금은 이게 체감도 안 되고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으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조금씩 이 조회당 가치가 변함을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건 기업이건 컨텐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특이점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회당 돈으로 변환되는 가치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어떤 카테고리의 컨텐츠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큰 변화로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생기고 보험이건 철강이건 굵직한 산업들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좀 더 세분화되는 산업이 생기고 앱 시장이 생기고 더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 것처럼요. 그냥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그 초창기처럼 할 게 넘쳐나는 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양과 학생 예를 이어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뜨개질에 관심 많은 사람은 뜨개질 콘텐츠를 올리고 자기 콘텐츠에 나온 뜨개질 재료 같은 걸 구매하게 만들 수도 있고, 키가 190이 넘는 사람은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키 큰 사람들의 고충인 빅사이즈 옷, 빅사이즈 신발 같은 걸 쇼핑으로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오직 수면을 위한 콘텐츠 채널이나 베개 콘텐츠 하나만 파는 채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취미 관련이든 수면 관련이든 요리 관련이든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아도 지금과 차원이 다른 조회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개의 카테고리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영역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쇼핑의 탄생으로 지금 완전한 블루오션이 펼쳐졌는데, 지금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 하나를 말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내 얼굴, 내 목소리 없이도 너무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유튜버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수많은 컨텐츠가 이제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걸 유튜브 쇼핑에 접목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 슬슬 한 발 빠른 똑똑한 사람들이 AI와 유튜브 쇼핑을 믹스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할 거면 뻔하고 누구나 도전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하지 말고 이런 거 학습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배울 것도 없고 익숙하고 당연한 곳에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챗 GTP로 AI로 영상을 10분에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I로 영상을 만들고 쇼핑을 연결해서 컨텐츠를 찍어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냥 블루오션 그 자체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이 안 하는 건 사람들
사람들은 원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했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스마트폰이 생겨서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 배달의 민족 아이디어를 던져줘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실행 안 할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을 보면 개발 직전에 개발 안 된 코엑스 땅 위에 앉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책만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 같다고 할까요? 옆에서는 땅 판매업자들이 사세요 사세요 하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책 열심히 보고 좋은 영상 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회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선물꾸러미는 뭔가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뭔가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요. 이제 앞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만든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구매 전환율이 낮은 유튜브를 키워봐야 콘텐츠만 보고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콘텐츠 생산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차원이 다르게 콘텐츠를 돈으로 변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너도나도 브랜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많은 브랜드들의 메인 마케팅 채널이 유튜브가 될 겁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모델 수요가 많아지고 콘텐츠 편집자들 수요도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집 같은 회사는 자취남 같은 채널을 인수하거나 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자취남 컨셉의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키우게 될 겁니다. 화장품 회사는 모델을 고용해서 메이크업 채널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고 패션 회사는 룩북 컨텐츠나 패션 관련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식품이건 애견 산업이건 자동차 산업이건 많은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진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실무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채널을 만들어서 브랜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돈으로 변환이 될 테니까요. 반대로 기업도 유튜브에 진출하지만 유튜버들도 기업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예전과 똑같은 조회수가 나와도 어떤 유튜버들은 수익이 몇십 배, 몇백 배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유튜버가 영향력의 가치를 돈으로 변환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드들과 협업관계로 큰 돈을 받고 계약을 하고 그 기업의 상품을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뷰티 유튜버들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거나 화장품 회사와 계약하고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걸 찍기 시작할 거고 요리 유튜버들은 농심 같은 회사와 제휴하고 그 식재료들로 요리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애견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도 자기 브랜드 상품을 팔거나 계약된 회사의 제품을 PPL로 노출하는 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유튜버들이 유튜브 쇼핑으로 인해서 트래픽을 돈으로 변환하는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지금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면서 기업화될 거고 작은 규모의 유튜버들은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가 생기고 콘텐츠 생산자들 수가 지금까지 감소해왔지만 지금 기점으로 다시 콘텐츠 생산자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유튜브 쇼핑의 첫 번째 단계는 컨텐츠 생산자가 제품 소싱과 배송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컨텐츠 생산자와 판매가 분리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될 건데 두 번째로 진화하게 되면 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면 자라 같은 회사가 있다면 누구나 룩북 같은 컨텐츠를 올리고 쇼핑 정보를 넣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될 거고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남기고도 그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컨텐츠 생산자가 제품 소싱과 배송까지 컨트롤해야 하지만 분명 유튜브는 단계적으로 성장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콘텐츠 생산자와 판매가 분리되게 되면 또 한 번 큰 특이점이 오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짜리 로보락 울트라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공청소를 하고 나면 먼지도 자동으로 비우고 물걸레도 혼자 적시고 물걸레질 후에 빨래도 알아서 해줍니다. 청소 과정에 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제가 산 전자제품 중에 제일 만족스럽고 진짜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꼭 사라고 말하는 편인데 지금은 이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리뷰를 만들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딱히 올리고 싶지도 않고 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쇼핑 링크를 넣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조회수 50명만 나와도 150만원짜리 구매가 한 건이라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품을 사고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반 사람인지 인플루언서인지 헷갈리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로 자기 혼자 15초짜리 셀프 CF를 찍어서 올리는 채널도 생길 거고 셀프로 웃긴 컨셉의 홈쇼핑 컨텐츠를 만들기도 할 거고 기업들이 홍보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스스로 홍보를 하는 특이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 영향력을 활용하는 게 새로운 재테크의 관점이 들기도 할 겁니다. 나중에는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룩북 채널을 만들어서 자라가서 피팅만 하고 셀프로 영상을 찍어서 그 상품 판매 정보를 제 유튜브 쇼핑 목록에 넣고 컨텐츠를 올려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단계가 오면 고객이 스스로 홍보를 하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저는 투자할 때 무슨 관련주, 테마주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투자하지 않는데 진짜 큰 패러다임이 있고 그 패러다임이 올라타서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가 그랬습니다. 기업 운영이 좀 별로여도 개인화 방송이라는 패러다임은 너무 큰 패러다임이라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운영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유튜브에서는 아무 쇼핑몰을 연결하는 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연결 가능한 쇼핑몰을 제휴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했고 카페24를 쇼핑으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로 해놨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카페24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만약에 유튜버들이 쇼핑몰을 연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처럼 카페24와 마플샵밖에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을 등에 업고 성장하기 때문에 카페24 시총이 적어도 2조는 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페24 시총은 6천억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마트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2조라고 말한 거고 쇼핑의 2.0 버전의 패러다임이 올라타게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직접 쇼핑몰을 연결하거나 큰 쇼핑몰이나 브랜드들과 연계해서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외부 쇼핑몰 연결은 플랫폼 이탈을 유도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카페24 같은 곳에 수수료를 나눠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변수 없이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그게 유지될 때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핵심만 다시 얘기하자면 앞으로는 쇼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컨텐츠면 모조리 기회입니다. 앞에 말한 뜨개질 채널을 운영하면서 뜨개질 제품을 파는 것도 식품 영양과 학생이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컨텐츠도 시간 많은 주부가 참기름 제품을 소싱해서 요리 컨텐츠를 만들면서 관련 제품을 파는 것도 고구마 키우는 농부가 고구마 키우는 과정을 컨텐츠를 만들고 쇼핑을 연결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하는 것도 스키 렌탈샵에서 스키 타는 법 컨텐츠를 만들고 렌탈하기 버튼을 넣는 것도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블루오션이 펼쳐졌고 모조리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시청자 한 명당 돈으로 변환되는 가치가 앞으로 100배, 1000배 이상 달라지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더라도 훨씬 더 큰 돈으로 변환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감한 유튜브 수익에 대한 느낌을 빨리 잊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돈이 흐르는 쇼핑이라는 영역에 유튜브 쇼핑의 탄생은 컨텐츠와 쇼핑이 융합되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컨텐츠 플랫폼에서 시작되는 2.0 버전을 본격화시킬 거고 우리가 어딘가 방문해서 소비를 하는 형태가 아닌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는 컨텐츠 속에 소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새로운 버전의 쇼핑의 시작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도 99%는 이 기회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뭔가 생각해보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인류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쉬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세상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그 찬스 끄러미는 무모하더라도 실행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 단계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서울이 기회의 땅인 걸 알았으면 서울 반값 검색하고 서울 생활 계획표 짜고 있지 말고 그냥 서울 가는 버스라도 타보자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